최근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 리포터가 K9 자주포 공장을 찾아와 생산 라인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현대식 무기를 구입한다면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K9 자주포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을 본 폴란드인들은 아주 좋은 구입이다. 러시아 트롤이 울부짖을 것이다. 우리가 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40조 원 상당의 우리 무기들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폴란드 정부와 국내 업체들이 단가와 기간 등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계약을 보도한 것이었는데 오늘 26일 폴란드에서 이행 구속력이 있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비로소 한국산을 산다고 의심을 가졌던 눈초리들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며 전력에 공백이 생긴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불과 4개월 만에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48문을 들여오는 특급 미션을 성공해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놀라운 속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을 보고서 지금 유럽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에게 줄을 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는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2 전차를 계약하자마자 180대를 바로 받는 것을 보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체코는 독일에게서 전차를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약속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전차를 수송하는 계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의 군사 전문 기자가 최근 글을 올렸는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에 발표된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의 구매가 수정될 수 있다며 이것은 아브람스와 K2가 경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댓글이 달렸는데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KMW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불신을 보내는 이도 있었고 K2는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은 일정하고 아주 빠른 생산입니다. 라며 독일과 비교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또한 체코 국방장관이 폴란드 국방장관을 만나 사진을 SNS에 올리며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체코 군사 전문 기자는 SNS의 이 발언을 인용하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구매한 것을 열거하면서 KF-21 전투기,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2 전차 고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체코에서도 K2 흑표 전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는 독일산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슬로바키아는 현국 및 신궁에 대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고 슬로베니아는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로코가 K2 흑표 전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테 및 라이선스 및 현지 조립 계약과 함께 K2의 맞춤형 버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일부 네티즌은 9월달에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계약이 대거 공개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무기를 빠르게 납품받는 것을 보고서 유럽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그 역할을 이집트가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에게서 작업자 교육과 K9 공장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국방장관은 현재 K9을 원하는 많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집트를 전진 기지로 삼아 이들 국가에게 K9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와 같은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FA-50과 KF-21에 대한 수출에도 놀라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약 3주간 피치블랙 2022 훈련이 실시됩니다. 여기 한국 공군은 우리가 만든 A4 레이더가 탑재된 F-16U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F-16U는 완벽하게 5세대급으로 현대화되었는데 이번 피치블랙에서 KF-21 보라매에 넣으려고 개발한 한국산 A4 레이더를 장착해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여기는 총 17개 나라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한국 공군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F-16U에 달린 한국산 최첨단 A4 레이더까지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잠재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A4 레이더와 같은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를 이뤄냈기에 앞으로 FA-50과 다른 무기들에게도 한국산 A4 레이더를 달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치블랙에서 한국산 A4 레이더의 우수함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앞으로 전투기 세일즈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의 본계약은 다음 달에 체결되어 48대가 수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보고 한국에 주문을 넣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과거 필리핀과 이라크에 FA-50을 판매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시장을 뚫으면서 나토 연구 수출 사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슬로바키아입니다. 2021년 11월에 카이아 슬로바키아 방산기업 LOTN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었는데 슬로바키아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크라이나로 자국 전투기를 보낼 예정이라 이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F-16V를 14대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초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최근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한 지 5년이 지나서 받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을 최단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하면서도 저렴하고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48대를 계약하고 내년 중반에 12대를 먼저 납품받게 됩니다. 폴란드는 계약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투기 12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납품은 방산 시장에서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주하고도 제때 납품받지 못한 나라들은 앞으로 한국산 FA-50, 더 나아가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한국이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암울한 전망이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무역 적자가 4개월째 적자를 보았고 20일간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일까지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으면서 이러한 적자 규모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66년 만에 최대액이라고 했습니다. 뚝 떨어진 그래프는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의 그래프는 정반대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액은 25조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기록된 방산 수출 규모가 2021년부터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 곡선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상승 곡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방산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